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청자분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대답이 있겠지만 전 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자 합니다. 돈이란 올바르게 잘 쓰면 우리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지만 반면에 나쁘게 쓸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세상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의 시작부터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제 사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돈과 관련된 악연을 다루고 있는 까닭이에요. 제 삶은 특히나 돈 때문으로 인한 우여곡절이 참 많은 인생이었거든요. 어릴 적 제 친정은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부족한 구석도 없는 아주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제 친정이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건 다름 아닌 제 친정아버지 특유의 성격 때문이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좋게 말하면 사람이 참 좋은 성격이었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가끔 한 번씩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죠. 때때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을 만큼 본성이 잔정이 많았으니까요. 왜 잔정이 과도하게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을 너무 많이 좋아하고 또 너무 많이 베풀어서 문제가 되곤 하잖아요. 제 친정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셨어요. 일주일 연속으로 야근한 뒤 지쳐 골아떨어진 오밤중이라도 친구가 술 한잔 나누자고 전화하면 그 부탁을 못 이겨서 기어이 밥 마시러 다녀오기가 일쑤였고요. 그 많고 많은 친구 모임들의 경조사를 제 친정아버지가 도맡아서 챙기기도 했죠. 뭐 여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일이었어요. 요즘처럼 자꾸만 각박해지는 세상에서 제 아버지처럼 주변 지인들 잘 챙기는 정 많은 사람은 칭찬받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는 집 밖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친구분과 술을 마시면 그놈의 잔정 때문에 거의 매번 제 아버지께서 계산하셨고요. 친구들 모임들 경조사를 도맡아 챙기는 건 좋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금전적 지출이 발생하고는 했죠. 또 무엇보다 가장 문제였던 건 주변 사람들이 제 친정아버지의 정 많은 성격을 이용해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정아버지에게는 툭 하면 돈 빌려달라는 전화가 걸려오고는 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매번 지인분들의 딱한 사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돈을 뜯어가기 위한 거짓말인지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않은 채로 그저 많이 힘들 테니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냐 하는 식으로 넙죽넙죽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빌려준 돈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고 되려 다음번에는 더 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오기 일쑤였죠. 그러면 그러는 대로 제 아버지는 또 덥석 돈을 빌려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제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 사이에는 부부싸움이 유독 잦았더랍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재훈 씨한테 3천만 원을 또 빌려줬다고? 저번에 빌려뒀던 1,500만 원도 아직 한 푼도 못 돌려받았으면서 저번에는 부모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던 거고 이번엔 당장 전세금 보증금 올려주지 않으면 거리에 나앉게 생겼대잖아. 그러니 어째 사정 뻔히 아는 수십 년 친구 사이에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번에 내가 도와주면 걔도 우리 어려울 때 꼭 보답할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재훈 씨 부모님 무탈하니 건강한 모습 내가 직접 마주쳤다 했었잖아. 그리고 뭐 전세 보증금? 재훈 씨네 자가 사는 거 아니었어? 듣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하네. 근데 뭐 재훈이 걔가 나한테 일부러 거짓말했겠어? 나한테도 말 못할 만한 속사정이 있으니까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급전윤통해 갔겠지. 그니까 우리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말자 여보. 이런 일이 한두 번이야 얘기를 안 하지. 재훈 씨만 당신한테 돈 빌려갔어? 모임 사람이니 어쩌다 알게 된 사람이니 툭하면 몇백 툭하면 몇백씩 빌려다가 안 갚잖아.
그러고도 모르겠냐고. 당신 지금 호구 취급당하는 거라고. 알긴 아니? 이처럼 어머니가 아무리 다잡아봤자 아버지의 주변 사람 챙기기는 도무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친정을 폭삭 눌러앉게 만든 바로 그 사건이 터져나오고야 말았죠. 제 아버지가 고향 친구한테 보증을 사줬다가 사기를 당한 탓에 친정집에 빨간 차따지가 나붙게 됐거든요. 궁지에 몰린 아버지는 그동안 숱하게 보살펴줬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보답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제 아버지가 망했다는 소문이 쫙 돌아버리고 나니까 돈 필요할 때 그렇게 좋은 형, 동생 사이던 사람들이 단 한 병도 빼먹지 않고 잠수를 타버렸으니까요. 그 일이 아버지에겐 차마 극복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다가왔던 모양이었어요. 집에 차압딱지가 붙게 된 이후로 아버지는 한동안 마음의 병을 얻어 고생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고야 마셨으니까요. 더 힘든 건 말이죠. 제 아버지 빈소가 사람 하나 없이 썰렁했다는 점이었어요.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다고 하니까 그 많던 친구 지인분들이 조문을 오지 않아 버렸거든요. 남겨진 저와 친정 어머니로서는 그야말로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다행스럽게 친정 어머니께서는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루에 2탕, 3탕씩 뛰어가며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을 법했던 절체절명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기어코 저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맏딸인 제 노력 역시 아주 큰 도움이 됐죠. 그때가 마침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무렵이었던 저는 예정되어 있던 4년제 명문대 대신 2년제 전문대학교로 진학해 빠르게 조기 졸업했고 졸업하는 직후에 바로 취업해 돈을 벌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긴 빚을 어머니와 함께 차곡차곡 갚아나갔거든요.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저와 친정어머니는 참으로 억척스러운 모녀였어요. 그런 제가 남편에게 반하게 된 건 무척이나 검소하면서도 본가의 가정적인 면모 때문이었습니다. 그이는 제 친정 아버지처럼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탓에 허튼 돈 낭비하는 일은 추워도 없었고요. 투철한 절약정신과 건강한 경제관념이 무척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제가 이 정도로 칭찬을 하냐면요. 하루는 그이가 공책에 무언가를 또박또박 적고 있더라고요. 전 그게 무언가 싶어서 물어봤죠. 재민씨, 지금 뭐 쓰시는 거예요? 일기? 이거요? 그냥 매일매일 쓰는 가계부예요. 가계부라고요? 요즘 그런 거 쓰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 그게 다 요즘 세상이 너무 편해지고 풍족해져서 그래요. 저도 아직 젊은 나이지만 그런 제가 봐도 요즘 젊은 친구들 경제관념이 영 꽝이라더니까요.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을 모르는 건지 명품이다 뭐다 툭하면 펑펑 써제 끼기만 하고 전 그런 낭비벽은 딱 질색이에요. 한 푼 한 푼 아껴야 앞으로 잘 살죠. 그래요? 재민씨 오늘 좀 더 특별히 멋있네요. 얘기 나온 김에 저 가계부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잘 배워서 한번 써보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주 흔쾌히 제게 가계부를 보여줬고 전 그 가계부 덕분에 그이와 결혼에 결심하게 됐죠. 100원짜리 한 장, 10원짜리 한 장 안 빼놓으며 작성한 가계부가 얼마나 꼼꼼하고 정성스럽던지 이 남자랑 살면 적어도 친정아버지 때와 같은 역경은 안 겪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다 들더라니까요. 아무튼 전 그의 투철한 경제관념에 홀딱 반해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인생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던가요? 그이와 함께라면 별다른 탈 없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게도 2가지의 걱정거리가 닥쳐왔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당시 돈을 절약하기 위해 회사 기숙사에서 자취하던 그이가
매일 라면만 끓여 먹는다는 것이었어요. 전 그런 남편의 건강이 자꾸만 걱정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자기는 맨날 퇴근하면 라면만 끓여 먹더라. 왜 맨날 라면만 먹어? 질리지도 않나? 질리기는 라면이 얼마나 고마운데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라면처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또 없어. 그래도 난 좀 걱정돼. 앞으로 우리 아이도 낳아서 잘 키우고 해야 될 텐데 아빠인 당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아이들한테도 나쁜 일이잖아. 그렇게 걱정할 일까지는 아니야. 아침이랑 저녁만 기숙사에서 라면 끓여 먹고 점심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니까 우리 회사 구내식당 밥 괜찮아. 영양소도 균형있게 잘 나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반찬에다가 줄게. 기숙사에서 밥만 지어다가 차려서 먹어. 굳이 뭘 그렇게까지? 자기도 직장 생활하느라 피곤할 텐데. 그 말에 잠시 고민하던 저는 남편 맞춤 정답을 떠올렸습니다. 자기야, 생각해봐. 맨날 라면만 먹으면 건강이 많이 상해서 병원 다녀야 할 거잖아. 그치만 내가 해주는 반찬이랑 해서 밥 먹으면 그럴 일 없어. 병원비 나가는 일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러자 남편은 대번에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닥쳐온 2가지 걱정거리 중 하나를 제 사랑으로 극복해낸 순간이었죠. 하지만 결혼 준비가 시시각각 진행되면서 2번째 걱정거리가 나타나고야 말았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은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절 불러다 앉혀놓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경제관념이니 철학정신이니 아주 투철한 사람이란 건 잘 알고 있지. 당연히 잘 알고 있죠, 어머니. 제가 그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빠르겠구나. 우리 아들 경제관념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나란다. 내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잘 가르쳐 놓은 덕분에 우리 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 너도 나 믿고 월급 통장 관리를 맡기려무나. 그때 전 처음에는 남편의 월급 통장 관리를 시어머니에게 맡기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대답했죠. 죄송하지만요, 어머님. 그 월급 통장은 저희 부부가 공동으로 함께 관리했으면 합니다. 결혼하면 엄연히 다른 가정이 되는 것인 만큼 재산도 저희 부부 손으로 직접 관리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되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 남편의 월급 통장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넌 내 말을 반만 알아들은 모양이구나. 우리 아들 월급 통장이야 엄마인 내가 당연히 관리해줘야 하는 거고, 며느리도 딸이니 네 월급 통장도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 옳지 않겠니? 어머님, 그럼 방금 하셨던 말씀이 제 월급 통장까지 전부 내어놓으라는 뜻이었던 건가요? 그렇지. 내가 또 나름은 재테크의 귀재란다. 한 푼 한 푼 잘 아껴서 꼼꼼하게 불려놓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다음에 올 때는 통장이랑 도장이랑 전부 챙겨가지고 오니라.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무리 엄마와 딸과 같다고 한들 엄연히 각자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성인인데 월급 통장 관리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제안에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중하면서도 완강하게 거절을 했고, 그 바람에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실랑이의 승자는 바로 저였죠. 어머님 말씀도 잘 알겠고 어떤 의중인지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부부 재산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쪽이 맞아요. 물론 어머니께서도 그이처럼 돈 관리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이겠지만
그런 어머님이라도 돈에 관해서는 저를 절대 따라오실 수가 없거든요. 왜? 너 무슨 회계관리 자격증 같은 거라도 가지고 있다니? 네,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는 아니지만 회계관리 1급 자격증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왜 옛날에 경리라고 부르는 직원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하는 업무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 돈 관리 걱정은 이쯤에서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어머님. 네, 그랬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재무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회계관리 1급 자격증도 있었어요. 이런 제가 시어머니보다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시어머니께서도 두 말 않으시며 당신의 뜻을 스스로 꺾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닥쳐왔던 두 번째 현실적인 걱정 또한 슬기롭게 극복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가난의 서름을 몸소 겪어본 저와 투철한 경제관념을 가진 남편의 결혼식이었기에 저희 부부의 예식은 일말의 허례허식 따위는 없었어요. 서로 양가에 충분하게 예의를 갖추면서도 너무 사치스럽지 않은 선에서 주고받았고요. 하객분들에게도 폐가 되지 않으면서 예의를 잃지 않는 선에서 알뜰살뜰 대접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저희 부부 앞날에는 행복한 장미꽃밭만 그려졌어요. 하지만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몇 해 뒤, 정확히는 신혼기간이 끝난서부터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절약정신이 투철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극단적인 구두쇠였더라고요. 물론 결혼 준비하면서 회사 기숙사에 살던 남편이 매일 라면만 끓여 먹는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이미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그이와 결혼을 하게 됐던 이유는 그때의 남편은 절약정신이 투철할지언정 적어도 돈 가지고 치사하고 치졸하게 굴지는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돌변한 남편은 그야말로 제 피를 말리려고 들더라니까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당신은 사람이 왜 이렇게 해퍼? 이런 식으로 돈 줄줄 세워나갔다가는 금방 거지꼴 못 면한다는 거 몰라? 이번엔 또 왜? 내가 뭘 어쨌다고 다짜고짜 한숨부터 내쉬고 그래. 당신 방금 화장실 물 내리고 나왔지? 내가 몇 번이라 말했냐? 화장실 쓸 때는 3번 모았다가 한 번씩 물 내리는 거라고. 아니 작은 일도 아니고 큰 일을 봤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물도 내리지 말고 나오라고. 당신 진짜 너무 쪼잔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억지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뭐 어디 어려운 거 말했어? 화장실 휴지 쓰는 것만 해도 그래. 휴지 한 칸씩 아껴 쓰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아니다. 이참에 돈도 더 아낄 겸 화장실 휴지는 앞으로 없애자. 그러면서 신문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수증도 그래요. 저번에 한 번은 당신 여기 와서 좀 앉아봐. 내가 이번 달 생활부 가계부를 쭉 봤는데 마트 영수증이 뭐가 좀 많이 의심스러워서. 뭐가 또? 당신 좋아하는 저렴이 가성비로다가 알뜰살뜰 썼는데 왜? 마트 지출이랑 실제 나간 금액이랑 계산해보니까 딱 1,500원이 비더라고. 당신 혹시 마트 나갔다가 500원 보태서 2,000원짜리 커피 사 먹은 거 아니야? 맞지? 내가 제대로 짚은 거지? 산부인과 진료받으러 시내에 차 끌고 나갔다가 병원 주차장이 만차여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근처 유료 주차장에 차 댔어. 주차요금 현금으로 1,500원 계산했고. 이제 됐니? 속이 시원해? 아니, 당신 그렇게 안 받는데 돈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러다 조만간에 집안 대들보도 말아먹겠어.
아니 내가 무슨 1,500만 원을 쓰기로 했어? 아니 150을 가져다 쓰기로 했어.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차비 낸 것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앞으로 나 손 막혀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자 남편이 왈칵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키 가져와. 당신은 안 되겠다. 운전 당분간 하지 말고 어서 차키 가져와. 하지만 남편은 자린고비도 한 수 접어줄 만치 극단적인 구두쇠인 것도 모자라서 자기 식구만 챙기는 놈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 생일에는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온 돈에다가 성과급까지 더해가며 해외여행을 보내드렸어요. 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편도 아들 자식인데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고자 생일 선물로 해외여행 보내드릴 수도 있는 일이죠. 더군다나 남편 스스로 모은 돈으로 효도하겠다는데 세상 누가 감히 그걸 욕하겠냐고요. 문제는 얼마 뒤 제 친정어머니의 생일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에 벌어졌어요. 그때 남편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말이죠. 요즘 장모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국내 여행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까지는 무리라고 생각되어서요.